경희 피레타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주사비 중에서도 염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드렸죠. 자, 한번 리뷰해 볼까요? 자, 염증의 발생은 세포의 손상이다. 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 바로 그때 신분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분도가 내려갔을 때는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명령을 내린다. 빨리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라 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자,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구멍이 많은 곳, 눈, 코, 귀, 입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 자,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바로 그때 염증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주사비를 임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또 치료를 할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사비. 자,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주사비를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얼굴의 중앙 부위에, 자, 코나 특히 뺨 주위에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홍반, 구진, 농포, 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성, 또 충혈성, 혈액이 많이 가득 차 있는 뜻한 형태의 피부 질환을 주사비라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자, 내 몸에 과도한 열 에너지가 코 주변으로 쏠렸다. 자, 왜 쏠리는 거죠?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분도가 낮아서 체온을 보존 유지하려고 시상하부에서 모공을 닫는 바람에 구멍이 많은 얼굴, 코 주변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었다. 그 소리죠. 바로 그때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반, 구진, 농포, 또 모세혈관의 확장, 이러한 염증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피부 질환을 주사비라 한다. 이렇게 저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주사비를 이렇게 크게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홍반, 모세혈관성 주사비다. 구진, 농포성 주사비다. 결절, 종양성 주사비다. 안구성 주사비다. 자, 어떤 주사비가 어느 부위에 나타나느냐, 또 형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염증이 발생했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이 발생하는 그 양상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열이 방출되는 그 열 에너지의 양이라든지 피부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열이 전도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전도도라든지 또 혈액의 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열의 쏠림 현상과 열 방출량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때 피부 온도가 달라지고 표면 장력이 강약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주사비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고요. 그 이외에도 전체적인 주사비의 증상을 보니까 유전이다, 내분비 이상이다, 또 위장관하고 질환하고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또 감염, 음주, 또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의 과용,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악화하는 요인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염증이 유전입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염증은 유전으로 생긴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증상을 보고 이게 유전적이다, 내분비의 이상이다, 이렇게 좀 관련성이 있다라고만 보는 거지 이게 정확한 원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의 입장은 주사비는 염증인 거죠. 염증성 질환이죠. 자,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염증은 왜 발생하죠? 세포의 손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많은 겁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영향을 다 줄 수 있고요. 내 생활 공간의 환경도 영향을 다 주는 겁니다. 온도, 습도, 압력, 공기 질소, 산소 다 영향을 다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음식물의 형태, 표면적 경도, 밀도, 점성도 영향을 다 주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모든 형태들이 세포에 영향을 줄 때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사비의 증상을 한번 보실까요? 지속적인 홍반과 상열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홍반은 왜 생기죠? 왜 상열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홍반은 왜 생기죠? 붉은 거죠. 발적이 된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열감, 왜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본도가 내려갔을 때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친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발생은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열감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열감이 발생한다고 열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염증성의 결절, 구진, 농포 왜 생기죠?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조직의 융기 현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세혈관은 왜 확장이 되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혈관이 확장되는 거죠. 자, 피지선이 종대가 된다. 왜 종대가 되죠? 왜 커지죠?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조직이 변형이 되는 거죠. 융기가 되는 거죠. 비대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결체 조직의 미만성 정식이 된다. 딸기코가 대표적인 하나의 증상이죠. 뭔가 지속적으로 정식을 하는 거. 왜?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이 돼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서 정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때만이 근본적인 주사비의 치료 원칙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주사비의 발생 기전을 한번 크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주사비의 발생 기전입니다. 세포에 손상이 일어났다.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아까 다양한 요인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압력, 온도, pH입니다. 음식물 하나하나의 pH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식초를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내가 과일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pH의 영향을 받는지 영향을 다 주는 거죠. 자, 그러한 음식물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 내 몸에서 쌓이고 변화를 줄 때 내 세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죠. ATP 합성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ATP에서 ADP로 될 때 인산이 하나 빠져나오는데 그때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ATP가 합성이 안 될 때 열 발생량이 감소하는 거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어떤 형태로든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죠. 빨리 체온을 높여라. 모공을 빨리 닫아라. 어디에서? 손발 끝에서부터라는 겁니다. 자, 그 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열은 방출이 안 되죠. 어느 쪽으로 열이 방출이 되죠? 구멍이 많은 곳, 마찰이 많은 곳, 관절이 있는 쪽으로 열이 확 방출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구멍이 많은 눈, 코, 귀, 위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방출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자, 얼굴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염증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고, 자, 발적, 홍반, 수포, 농포, 결절 다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염증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죠. 자, 표면 장력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 조직에 변형이 온다.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현상들이 생긴다. 바로 그때 이러한 주사비의 전형적인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코 주변에 안구 주변으로 뺨 주변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주사비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발생기 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사비에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주사비가 장기화됐을 때 안, 검의 염증, 상공막염, 결막염, 홍채염, 각막염, 자, 비류, 자, 딸기코가 된다 이거죠. 왜 이렇게 안병변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 허벅지나 복부에 합병증이 왜 안 생기죠? 라고 한번 우리가 반문을 해볼까요? 바로 열 에너지가 어디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자, 코로 열이 쏠리면은 비염이 될 수도 있고 안구 쪽으로 열이 쏠리면 이런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사비에 대한 궁금증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왜 홍반과 상열감이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심부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혔다. 어느 쪽부터?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혔다. 구멍이 많은 얼굴, 코 주변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그때 피부온도가 올라가니까 홍반이 생긴다. 자, 열이 얼굴 쪽으로 쏠리니까 상열감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진 농포가 생기는 이유 뭐죠? 뭔가 힘이 가해졌다. 조직의 변형은 힘이 가해졌다. 그 힘은 어디에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표면 장력에 약하는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 코 주변의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조직의 변형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자, 구진 농포가 생긴 이유, 자, 이제 이해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다. 자, 이것도 쉽죠. 자, 피부 조직의 온도가 상승이 됐을 때 혈관은 수축이 됩니까? 확장이 됩니까? 확장이죠. 자, 온도가 내려갈 때는 수축이 되고 온도가 확장이 될 때는 온도가 상승이 될 때는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뭔가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이해가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결체 조직의 미만성 정식은 왜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조직의 변형이 온 거고 조직의 변형은 표면 장력에 약하다. 압력과 밀도가 밀어내는 힘이 지속적으로 생긴다. 그때 조직의 정식과 비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주사비에 합병적으로 안병변이 잘 생기는 이유. 자, 설명드렸죠. 눈과 코 주변으로 열이 쏠린 거다. 왜 열이 쏠리죠?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열이 쏠리는 부위의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될 때 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술을 마시면 주사비가 악화되는 이유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술을 드시고 나서면 술을 먹고 나서는 초산, 아세틱 엑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엑시드가 많이 만들어지면 몸은 산성화되는 겁니다. pH가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자, pH가 낮아질 때, 자, 식초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몸이 움츠러드는 겁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에너지가 수렴하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되는 겁니다. 자, 혈관의 수축은 전신의 혈액순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혈액순환 양이 줄어들 때 결국 심부온도는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온도의 저하는 피부온도의 상승을 동반하게 되죠. 맞죠? 피부온도가 상승되었을 때 우리가 피부의 발적과 염증이 되는데 바로 그때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 주사비가 될 수 있다.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주사비의 3대 치료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뭐죠? 염증 치료죠. 자, 염증 치료하려면은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춰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 열이 쏠린 거죠. 열이 쏠린 이유는 모공이 닫힌 거죠. 그래서 모공을 열어줘야죠. 자, 모공을 열고 피부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 온도 올라가고요. 피부 온도 낮추려고 하면 모공은 닫혀버리죠.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만이 주사비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모공을 열고 피부 온도를 낮추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심부 온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공간의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창문을 열게 되죠. 열린 창문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될 때 창문에 성해가 생깁니다. 자, 내 몸의 인체에서도 물리적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내 몸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죠. 빨리 모공을 열어라. 자, 모공이 열리겠죠.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 먼저 모공이 열리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열린 모공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되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자, 확 열이 방출이 될 때 그때 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액화 현상이 생기죠. 그때 피부에서는 땀이 나는 겁니다. 자, 모공이 열리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땀이 되는 거죠. 자, 피부 온도 내려갑니다. 자, 모공 열리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라. 바로 이 세 가지가 주사비의 3대 치료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치료 원칙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입니다. 자,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약물을 써도 심부 온도를 올리고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약을 쓰는 거죠. 자,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 온중산한지제를 쓰게 됩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찬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 자, 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발한 해표지제, 염증 치료해주는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내 몸속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골고루 열을 분산시켜라. 열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을 분산시켜서 얼굴로의 열 쏠림을 줄여라. 그때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염증이 치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신부 온도가 빨리 올라갈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루에 3끼를 좀 적당하게라도 꼭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주된 이유는 뭐죠? 바로 열 에너지 원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열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부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되도록이면은 익힌 야채를 드셔야 됩니다. 음식은 부드럽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 분해 흡수가 잘 된다. 흡수가 잘 될 때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이 잘 합성이 된다. 바로 그때 ATP가 잘 합성이 되고 열이 잘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을 많이 먹자. 매콤하고 좀 짭조름하게 드셔야 됩니다. 몸에서 속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전해질 공급이 많이 돼줘야 됩니다. 전해질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전기 에너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 내 몸속 온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기름을 제거하고 먹자. 포화지방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기름을 먹으면 절대로 내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해가 안 되면 열이 발생 안 하죠. 자, 열이 발생 안 하면 신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죠. 자,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생활요법이죠. 내 거처하는 공간의 온도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차림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 몸속 온도가 빨리빨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치료 동안에는 너무나 생활의 패턴이 이 불규칙해지면은 셀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스테이블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동요법. 운동을 할 때 신부 온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주일 중에서도 한 3, 4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운동은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신에 운동을 하되 좀 너무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운동, 수영이나 스킨스쿠버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이후에 샤워를 하게 되는데 샤워 이후에 바디로션은 좀 안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자꾸 건조하다고 바디로션을 많이 바르게 되는데 그때 모공은 다쳐버리죠. 자, 모공이 다쳐버리면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바로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는 주사비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생활, 운동, 식이, 약물요법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주사비 치료는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사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자, 정의, 발생 원인, 또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